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이종국입니다. 오늘 특강에서는 소원을 말해봐 검색과 추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인터넷 검색을 하시나요? 구글은 하루에 약 37억 번 이상의 질의를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이죠. 특히 구글은 저런 수많은 질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약 300억 개에서 500억 개 이상의 웹문서를 저장 및 색인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소량의 정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저 건초 더미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정 질의에 맞는 정보를 찾으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검색과 추천은 여러분이 원하는 소량의 정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찾아주고 때로는 예측까지 해주는 개인화 서비스의 핵심 기술입니다. 본 강연에서는 검색과 추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검색과 추천 기술은 마치 지니와 같다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우선 정보 검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검색이란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질의에 적합한 소량의 정보를 찾아주는 방법론을 통칭하는 연구 분야입니다. 여기에서 비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어려운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통칭하여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하며 문서, 영상, 비디오, 오디오 등이 대표적인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비정형 데이터 위에서 정보 검색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주는 것이고요. 제일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웹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웹 검색 엔진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IT 회사들이 있을 텐데요. 구글이나 네이버, 바이두, 야닉스 등이 있고요. 단적인 예로 구글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검색 시장의 1위를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구글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지 않는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닉스,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가 구글과 맞서고 있는 특정한 독특한 웹 시장을 갖고 있는 검색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웹 검색 엔진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의 중에 하나가 성균관대 맛집이라는 질의일 텐데요. 이런 성균관대 맛집을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웹 검색 엔진에 입력을 하면 수많은 문서 속에서 검색기라고 얘기하는 어떤 특정한 모델이 여러분들의 질의에 맞는 소량의 적합 문서들을 찾아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소량의 적합 문서를 순위화하여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순위화는 여러분이 입력한 질의와 가장 적합한 순서대로, 즉 적합도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웹 검색 엔진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고 수많은 문서, 말뭉치가 존재했을 때 이 질의와 말뭉치는 어떤 특정한 표현 방식에 따라서 벡터로 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변환된 벡터들에 대해서 어떤 질의가 어떤 문서와 적합한지 적합도를 계산하는 함수에 의해서 적합도 계산식이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적합도 계산식에 의해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순서대로 문서들이 순위화되어 제공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문서 벡터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문서 색인이라고 하는 전처리된 과정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웹 검색 엔진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질의와 문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가 웹 검색 엔진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질의와 문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기반 질의 문서 표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인데 지리와 문서가 보통은 순차적인 단어의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단어의 순서를 무시한 채로 단어의 집합으로 나누어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마치 왼쪽과 같은 사람의 사진을 조각조각 내어서 눈, 코, 입으로 구분하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 예시와 같이 성균관 대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 중 하나로와 같은 이런 문서가 있을 때 이 문서를 각각의 단어로 각각 쪼갠 뒤에 그 단어의 집합으로서 이 문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단어의 순차적인 순서 정보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가 내포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단어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이 문서의 내용이 어느 정도는 보존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문서 또는 지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습 기반 문서 지리 표현 방식인데요. 여러분들이 요새 많이 들어본 인공지능 모델과 같은 방식을 활용해서 지리와 문서를 어떤 잠재 공간의 벡터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리와 문서의 어떤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인코딩을 하게 되고 이 인코딩이 결국 최종적으로 잠재 공간의 여러 형태의 벡터로 표현되는 것이고 저렇게 표현된 벡터 위에서 어떤 특정 지리에 대해서 어떤 문서가 가까운지 다른지를 통해 순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특정 지리에 대해서 관련 있는 문서는 최대한 유사도 계산 시 계산 스코어가 높은 방식으로 위치할 수 있게끔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유사도가 낮은 문서에 대해서는 저 지리 벡터와는 다소 먼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게끔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정보 검색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세하게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예, 가장 전반적으로 정보 검색 모델이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압축하여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천 시스템이란 사용자의 숨겨진 선호도를 파악한 뒤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항목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방법론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예, 정보 검색과 목적면에서는 꽤 유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용자의 선호도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스스로 추론한다는 점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다양한 웹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클릭, 시청, 구매, 이력 등을 로그 형태로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저장된 기록을 통해서 추천 시스템은 이 사용자가 어떤 항목에 경험하지 않은 항목 중 어떤 항목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추론하게 되고 그 추론된 결과를 통해서 이 사용자가 좋아할 만한 결과를 역시 순위화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보 검색과 추천 시스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둘 다 모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선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보 검색의 제일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인 검색 엔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지리를 스스로 먼저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검색 엔진이 그에 적합한 문서를 제공하는 형태가 됩니다. 즉 사용자가 이 정보 검색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먼저 시작한다는 점이 검색 엔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추천 시스템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지 않고 시스템이 스스로 이 사용자는 뭐를 좋아할 거다를 스스로 파악한 뒤에 그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추천 시스템의 경우에 검색 엔진과 달리 사용자가 어떤 형태를 정말 원하는지를 알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선호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한 뒤에 사용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 덕택에 최근에 추천 시스템이 상업적으로도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넷플릭스나 아마존, 구글 뉴스에서도 이 추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엄청난 상업적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청한 영화의 약 67%가 추천 목록으로부터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추천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기존 대비 매출액이 30% 이상 증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글 뉴스의 경우에도 추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 이전 대비 38% 이상의 사용자들이 클릭을 유도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쿠팡이나 그 외의 여러 OTT에서도 이런 추천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유튜브 또한 뭐 이런 추천 시스템의 제일 대표적인 수혜를 받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추천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되는지, 즉 추천 시스템의 가장 핵심인 추천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모델 또한 최근에 인공지능 모델과 동일하게 특정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에 맞는 출력을 하는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때 추천 모델의 입력은 사용자 정보와 항목 정보가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의 제일 대표적인 형태는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사용자의 피드백, 즉 로그, 사용자가 이미 남긴 로그 정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 사용자의 프로필, 즉 이 사용자가 서울에 사는지 또는 그 외에 어느 지역에 사는지 또는 나이대는 어떤지와 같은 사용자 프로필, 그리고 현재 이 시스템에 접속하였을 때 어느 시점에 접속했는지에 대한 상황적 맥락 정보가 사용자의 제일 대표적인 입력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입력 형태인 항목 정보의 경우에는 이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즉 항목에 대한 어떤 설명이나 또는 항목의 제일 대표적인 특성들, 뭐 영화라고 한다면 이 영화의 장르, 감독, 배우 등이 이 항목 정보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용자 정보와 항목 정보가 추천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추천 모델은 사용자가 무엇을 선호하는지, 로그 기반으로 무엇을 가장 선호할지를 추론하게 되고 그 추론 결과로서 평점 예측, 즉 사용자가 이미 평가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이 사용자는 평점을 대략 어느 정도 주겠다라는 평점 예측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대표적인 형태로 이 사용자가 평가하지 않은, 즉 경험하지 않은 항목 중에 이 사용자는 어떤 항목들을 가장 좋아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서 순위화된 상위 N개의 항목들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추천 모델을 동작하는 데 있어서 제일 대표적인 핵심 기술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라는 방식인데요. 사용자가 이전에 경험한 항목에 대해서 그 항목 등의 특징과 유사한 항목을 제공해주는 방식이 이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예시를 통해서 이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 어떻게 동작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 사용자의 이름을 편의상 유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유진이가 영화 ABC, 여기서는 암살, 다크나이트, 닥터 스트레인저 이 세 영화를 이미 시청하였고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저 유진이가 이미 경험했던 저 두 번째, 세 번째 영화와 비슷한 장르를 공유하고 있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결국 영화의 정보 특성에서 유사도가 높은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르의 유사도를 고려하였을 때 유진이라는 사용자는 이미 유진이가 좋아한 B, C 영화와 비슷한 장르를 가진 저 D 영화 역시도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추천 결과로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컨텐츠 기반 필터링이 동작되는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추천 시스템에 널리 활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인 협업 필터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업 필터링의 핵심 개념은 사용자가 클릭한 클릭 정보들 간의 유사도를 토대로 이 사용자가 특정 사용자와 비슷한 클릭 패턴을 가진 사용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추천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예,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영화 도메인에서 영화 기반으로 어떻게 협업 필터링이 동작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인 유진이가 영화 ABC, 암살, 닥터 스트레인지, 다크나이트 이 세 개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인 민준이 역시도 이 세 개의 영화를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사용자는 서로 다른 사용자이지만 영화를 좋아하는 취향 측면에서는 두 사용자가 매우 비슷한 취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저 두 번째 사용자인 민준이가 유진이가 경험하지 않은 네 번째 영화 스즈메의 문단속을 좋아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두 사용자는 이미 유사한 항목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약 저 두 번째 사용자가 좋아한 저 스즈메의 문단속을 첫 번째 사용자인 유진이에게 제공한다면 유진이 역시도 저 영화를 좋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추천을 제공하는 방식이 협업 필터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협업 필터링은 추천 시스템의 핵심 기술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컨텐츠 기반 필터링 대비 항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사용자가 클릭한 로그만으로도 추천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하나만을 이용해서 추천 시스템이 동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둘 다 활용이 되어서 추천 시스템이 실제로 구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둘을 어떻게 잘 결합해서 사용하냐가 현업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술 역시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크게 진보되고 있는데요. 저 사용자나 항목에 대해서 학습 기반으로 인코더를 구성하고 그 잠재 공간으로서 저 사용자와 항목을 임의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표현된 벡터 공간 위에서 특정 사용자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비슷한 위치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 학습 기반의 추천 모델들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또한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개념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미래 검색 및 추천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제 최근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과연 검색과 추천 기술이 어떻게 진보될 수 있는지 사견을 담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대 언어 모델이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거대 언어 모델이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언어의 방식으로 답을 생성하도록 사전 학습된 초대형 심층 신경망 모델을 지칭합니다.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장점은 사용자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인 특성이 이미 다 모델로서 내포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와 같은 기술이 검색과 추천 기술에도 활용이 된다면 훨씬 더 나은 검색과 추천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향후의 미래의 검색과 추천은 이 거대 언어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초정밀 검색 및 초개인화 추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사용자가 이미 입력한 지리에 대해서 이 지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된 니즈를 토대로 검색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초정밀 검색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추천 기술 역시도 사용자가 클릭한 여러 형태의 다양한 로그들이 있을 텐데 이 로그들을 모두 다 통합하여 거대 언어 모델로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이해된 사용자의 선호도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면에 활용하는 것이 초개인화 추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한 번쯤은 봤을 아이언맨의 자비스와 같은 개인 비서의 역할이 어찌 보면 향후 진행될 거대 언어 모델 기반의 초정밀 검색 및 추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초정밀 검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초개인화 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소개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모델의 한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이제 환각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환각 문제의 예시로서 다음과 같이 챗 GPT에게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실제로 저렇게 입력을 해보시면 꽤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입력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꽤 그럴듯하게 챗 GPT가 답변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대학 중에 하나로 꼽히고 가장 오래된 기관이고 등등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정 문장을 잘 살펴보면 성균관대학교가 1398년도에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하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뭔가 잘못된 문장을 포함해서 저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문제가 이제 언어 모델의 대표적인 한계인 환각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질문에 더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정말 저게 맞는 것인지 성균관대학교는 세종대왕에 의해 설립된 것이 맞냐고 다시 한번 챗GPT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에 설립된 건 아니다.
사실은 국자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설립이 되었고 등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역시 세종대왕은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자감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저 두 부분, 세종대왕은 세종 21년 국자감이라는 국립 학문기관을 설립하였고 그것이 성균관대학교의 전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모순이 되는 표현으로서 마치 환강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언어 모델을 검색 모델로서 바로 활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많은 연구가 되고 있는 방법론이 검색 증강 언어 모델입니다. 이 검색 증강 언어 모델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서 사용자가 질문을 하였을 때 이 질문에 맞는 정보를 찾아주게 됩니다. 이때 찾아주는 정보는 반드시 언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가 아닌 그 외의 외부 데이터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성균관대학교에 대한 수많은 한글 위키피디아 문서를 외부 지식으로 활용하여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문서들을 추출하는 과정이 저 검색기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렇게 추출된 외부 지식과 질문을 다시 한번 생성기, 즉 언어 모델의 입력으로서 활용함으로써 언어 모델이 단순히 질문에 바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검색기를 통해 찾은 관련 지식을 고려하여 특정한 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검색 증강 언어 모델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지식을 함께 활용한다면 언어 모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환강 문제를 완화하면서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천 시스템이 거대 언어 모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진화되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추천 모델은 각각의 도메인에 따라서 그에 맞는 추천 모델이 각각 개발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 추천의 경우에 영화 추천에 적합한 추천 모델을 학습하게 되겠고요. 상품 데이터에 대해서는 상품 데이터에 적합한 추천 모델을 따로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패션 데이터에 대해서는 패션 데이터에 따라 맞는 추천 모델을 역시 따로 학습하게 되겠고요. 즉 각각의 도메인에 따라서 각각의 추천 모델들이 따로따로 학습이 되고 그것들이 따로따로 활용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새로 사용자가 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에 맞는 추천 모델들을 각각 개발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저 따로따로 구성된 서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아 저 모은 데이터를 모두 다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통합된 사용자 모델링을 하는 방법론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각각의 도메인은 서로 다른 정보를 표현하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각각의 도메인의 데이터들이 만약 텍스트로서 표현이 된다면 텍스트로 표현된 정보들은 거대 언어 모델이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거대 언어 모델이 통합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이해한 사용자 정보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추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용자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통합적인 사용자 모델링이 잘 된다면 그런 새로운 도메인에서의 추천 또한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미래의 거대 언어 모델을 만났을 때 미래의 검색과 추천 방법론에 대한 진보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이 무조건 맞는 방향이고 이 방향만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론이 분명히 지금도 연구되고 있고 향후에는 훨씬 더 나은 수준으로 진보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강연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과 추천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소량의 정보를 찾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데 핵심 기술인 검색과 추천은 특히나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함께 진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거대 언어 모델의 진보로 검색과 추천에서도 다양한 연구 결과가 도출되고 있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희망적인 결과를 통해
제 생각에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개인 비서가 등장한다면, 어떤 개인 비서에 맞는 로봇이 등장한다면 그 로봇이 검색과 추천 기술의 원천 기술로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답변을 도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아주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예, 여기까지 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예, 강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